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면서 생기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뭐 알파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이제 능력면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사후 대처가 너무 좋지 않았다. 사실은 사후 대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여기저기 숨겨놓고 복잡하게 엮어서 설명해 놓은 거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 있는, 아까 여기 얘네 홈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첫 페이지에 다운로드를 해놓게 되어 있는 이 세 개 없다면 다른 어디에 있는 자기들의 사규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 있는 무엇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개 중에 하나 있었어야 돼요. 각종 투자 관련무의 성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 우선 해석주의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회사로서 저런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 판단할 수 있었고, 사실 유가가 더 떨어졌다면 이 성관으로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잘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 차후의 대응, 그 차후의 대응에서는 매우 좋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그런 뉘앙스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그렇게 법대로 한다면 사실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자,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릴 때 투자자 우선 해석주의라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상품 설명서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투자자가 이해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이제 금감원 같은 데 명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나왔는지 자체도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런 건 나온 것 자체가 무조건 투자자를 위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아니면은 직접 투자에 대한 능력, 왜냐하면은 기관은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개인들은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대한 아는 사람으로서 식자의 입장에서 아닌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성관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게 왜 나왔는지, 마치 의사들이 선서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왜 나왔는지 아는 사람들로서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 보험업이랑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전 같은 보험이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근데 민원이 많은데 보시면 예전에는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막 얘네도 면피를 하기 위한 엄청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읽을 때 막 무슨 아웃사이더 저리 가라는 식으로 랩처럼 읽었잖아. 옛날에는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하단에 밑에 완전 막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 크게 표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표시는 했는데 읽는 거를 빨리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 설명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이 억지로 여기저기 숨겨놓고 복잡하게 그 설명한 것은 고객이 비판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차후에 이제 금감원에서 한 게 천천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투자 설명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 억지로 여기저기 숨겨놓고 복잡,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읽을 수 있게 점점 바뀌어 왔거든요.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업에 비해서 보험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실은 피해 액수에 비해서 보험업이 굉장히 터치를 많이 받아서 점점 더 바뀌어 왔는데, 사실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투자자 우선주의나 선관 의무를 꼭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것 보험업과 대조해서 증권회사에서도 사실은 그걸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 번이나 적어놨네요. 또 이제 해당 시기에 맞춰보면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개인처럼 그 바꾼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과 사전 공지, 사실 사전 공지만 좀 했어도
다들 판단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처럼 이제 무지한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스마트머니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전 공지가 전혀 없이 진행된 이 업무 방식 그리고 그 사후 처리에 대한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카페도 생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련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개인의 욕심에 의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뭐 거래가 될 때도 70% 80%까지 갔던 상품이라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한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 욕심이 과해서 생긴 사건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배 상품이니까요.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뭐 청원 같은 거는 같이 한번 해주시면 이게 사실 얼마나 좋게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결실을 못 맺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증권회사에서 앞으로 조금 이 일을 하는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사과라든지 아니면 사과는 없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일을 해주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모아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쉬움이 너무 커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우선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슈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었을 텐데 그래도 사실은 뭐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정확한 자료들을 명확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투자금이 뭐 100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중요한 투자 금액이고 또 땅 파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꼭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봐놓고도 놓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또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또 이슈가 생기면 팔로우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영상도 풀 플레이로 한 번씩 틀어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